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5번째 파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로 121페이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121페이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프 개형을 미리 알고 접근했어요? 아니면 내가 일일이 해를 좌표 평면에 다 한 100개 정도 찍어본 다음에 그런 점들을 그냥 연결해서 그래프 개형을 유추했어요? 보통은 원래는 원칙상은 해를 다 모아서, 그치? 좌표 평면에 표현해 놓은 게 그래프니까 해를 우리가 많이 모아서 그래프 개형을 유추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배울 때 1차 함수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프 개형을 알고 갔었죠. 2차 함수 배울 때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이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고 포물선의 그 그래프를 그대로 포물선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차 함수 지금 배워야 되는 다항 함수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 뭐 5차 함수까지는 안 나오니까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내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데, 알고 있다면, 그치? 그래프 개형을 내가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다항 함수가 아닌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 가서 배우는 함수들은 식 자체가 그래프 개형을 알기 어려운 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함수, 미분을 통해서 함수의 증가감소 따져야 되고 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전부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는 수투에서의 배우는 함수 그래프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미리 확인하고 어떻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것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대충 알려줬어요.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그 값의 개수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다항 함수의 그 값의 개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쵸? 그 0이 되는 그 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의 개수를 세팅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다항 함수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값을 최대 몇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그 값의 개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0보다 커지거나 0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설명해주고 싶은 함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일단 생각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자. 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써보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할 건데 선생님의 기준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는 거니까 방향만 다른 것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0보다 크다 작다가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잖아요. 보통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실근의 개수가 보통은 2개 있는 게 맞죠. 그럼 이렇게 2개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때
알파하고 베타를 만약에 선생님이 두 근으로 생각을 해서 알파 베타라고 적었다면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범위가 0보다 큰 거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도함수가 0보다 커졌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함수가? 이 3차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음수 값을 갖죠. 도함수가 음수의 0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3차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일 거니까 당연히 그 값이 몇 번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야? 2번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값이 2번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요. 미분 가능한 다음 함수는 곡선의 모양으로 생겼다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극대 곡선을 배웠기 때문에 증가, 감소는 극대 지점이고 감소, 증가는 극소 지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이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중근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만 있거나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도함수의 그래프가 또는 아예 만나지 않도록 그려질 건데 선생님이 분류를 해주는 거야. 접하는 경우로 분류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봐봐. 0 무조건 이 함수 값은 무조건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안 나온 거야. 0보다 작은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도함수가 0보다 작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함수가 증가만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인데 만약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한 개만 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그치? 항상 0보다 큰 경우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걸 해석하면 증가만 하는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만 하는 함수라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값의 정의가 증가에서 감소에서 증가가 나와야지 그 값이 되는 것인데 항상 증가만 하는데 그 값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그 값이 없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물론 나중에 디테일하게 가면 이게 위로 볼록한 구간, 아래로 볼록한 구간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값이 없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최소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그 값이 존재하는 그래프 개형과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 개형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면 몇 차 함수도 맞출 수 있죠? 이 그래프 그대로 그려놓고 4차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그 값이 몇 개 있을 수 있다? 2개 있거나 없거나요. 그 값이 2개 있다, 1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3차 함수는. 도함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 값의 개수는 2개 있거나 없거나.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그 값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음 함수.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fx가 3차 함수다 라고 하면 그 값이 2개 있거나 없거나 2개 있다면 극대극소 다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말 그대로 항상 증가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였다면 반대로 되겠죠. 그쵸? 극소, 극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 감소할 때도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4차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fx가 4차 함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함수는 몇 차 함수여야 되죠? 그렇지. 당연히 3차여야 되겠지.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는 3차야. 자, 우리가 이 3차 함수 따질 때
3차 함수를 다룰 때 당연히 일반적인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차 함수, 이 도함수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디고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딘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3차 함수, 도함수 그릴 때 이거 그래프 개형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 그냥 노멀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이렇게 노멀하게 그리고 0이 몇 번 됐느냐에 따라서 x축만 여기다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한 번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아니야, 너는 한 개의 중근하고 한 개의 실근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런 극대 지점을 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극소 극대 지점을 지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먼저 선생님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극값이 몇 번 만들어질 것인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항상 극값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우리는 유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연결을 지어놓으면 이 다음 단원의 극값의 개수랑 4차 함수, 3차 함수 이 개형이 연결되는 이론이 나온단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봅니다. 만약에 3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3번 나왔다.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존재했다. 라면 우리는 그 값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하고, 자, 음수에서 양수로 변했죠? 그 얘기는 뭐야? 감수에서 증가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값이 맞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했죠? 그 값이 맞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변했죠? 그 값이 맞다. 그 값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4차 함수가 그 값이 3개 있는 거고, 얘는 감수에서 증가로 갔으니까 극소. 그때 극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냐?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럼 최고차항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이게 어차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뒤집은 모양이 되겠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값이 몇 개 존재해요? 3개 존재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2개만 나왔다고 쳐보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개 나왔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서만 0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극값이고 이 부분은 극값 아니죠. 왜죠? 증가에서 증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극값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극값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의 개수가 3개 있거나 2개 있는 경우는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 2개는 없어. 극값이 2개인 4차 함수인데 극값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야. 3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1개 있을 때 여기서 1개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극대야 극소야. 극소잖아. 감소해서 증가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자, 극소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멈춘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순간 변화율이 0이 됐다는 것은 증가도 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기울기가 0이니까. understand?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가 얘는 감소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다시 증가했다. 이렇게 그리려는 거야.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자, 3차 함수가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겠죠? 그때 이때 이 알파가 중근이라면 여기서는 그 값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그리는 거야? 너 멈췄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여기서 극소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베타에서 극소가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차수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래프 개형이 복잡해지는 건 맞는 거예요. 경우가 늘어나니까. 그럼 만약에 이 너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그 값 한 번만 만들어지는 거잖아. 멈추는 구간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얘는 극소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극소 하나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뭐야 4차함수 그래프인데 극소 하나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2차함수랑 똑같이 그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4차함수 그래프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물선의 모양처럼 그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Understand?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뭘 보고 그리면 되는 건가요? 그 값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자,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 언제 극소가 되는지만 조심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할 거죠? 이제는 도함수 그 중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의 개수를 먼저 따질 거예요. 도함수가 몇 번 0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의 개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값의 개수가 정해졌다는 말은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일단 우리가 그래프 모양은 알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3차, 이게 3차 함수야. 그 값의 개수는 2개 있거나 없거나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4차 함수예요. 그럼 그 값의 개수가 3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때 1개는 디테일하게 2개를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3차 함수가 그 값이 2개 존재한다. 그러면 극대극소 다 있어야 된다.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항상 증감하거나 항상 감소만 하도록 그려야 된다. 4차 함수의 그 값이 3개 존재한다는 것은 극소, 극대, 극소로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4차 함수의 그 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 자, 먼저 극소가 먼저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극소가 나중에 나오는 형태, 그리고 아예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값이 하나만, 순간 변화율이 한 번만 진짜로 0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포물선 모양처럼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모두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좌표 평면에 이제 옮겨야 되잖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극대, 극소 값들인 거예요. 극대점하고 극소점을 좌표 평면에 찍어. 극대가 여기 있고 만약에 극소 여기다 이렇게 찍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x절편이나 y절편이 존재하면 또 디테일하게 x절편, y절편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x절편은 나중에 체크를 하는 것이고 보통은 구하기 쉬운 것부터 체크하면 되거든. 자, 그 값, 극대, 극소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옮길 때는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하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조금 디테일을 추가할 때 보통은 x절편, y절편 다 찾아주는 게 좋지만 x절편까지는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y절편은 우리가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y절편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항함수의 y절편은 보통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상수항 체크해서 찾아준다. 예를 들어서 상수항이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y절편 음수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3차 함수라면 극대 극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이 저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개형을 먼저 확인하고 개형을 확인할 때는 그 값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너네가 이제는 무조건 그 값을 못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다. 또는 그래프 개형을 알고 싶다. 무조건 그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포커스야. 이게 핵심이야. 근데 여러분들 121페이지에는 공식처럼 말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토함수를 구한다. 두 번째, 토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한다. 세 번째, 증감표를 말한다.
증간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증간표를 구한다. 그리고 그 값을 구한다. 자, 네 번째 fx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의 교점의 좌표를 x절편, y절편 구한다. 다섯 번째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이상하죠? 선생님이 말해준 건 뭘 알려줬죠? 그 값의 개수를 세서 그 값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의 개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값을 찾아서 y절편을 체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어떤 함수에서는? 그렇지. 다음 함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함수가 어떤 함수다?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선생님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 다 외울래? 미친놈이죠. 미친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그 값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 값만 찾을 수 있으면 그 값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필수예제 18번에 2번 4차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필수예제들도 선생님이랑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자. 자, 그래프 개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값의 개수를 잘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가 하차함수죠.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이네요. 바로 그래프 개형 확인하라 그랬기 때문에 도함수 찾으러 가야 돼요. 그 값의 개수를 찾으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갑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자, 이 함수는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노멀하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네가 0이 되는 게 몇 번 0이 되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너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러 가야 돼. 방정식 풀겠죠? 그럼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두 근 나오고 하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쭉 그어. 그리고 작은 근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1 표시. 그러면 얘는 3번 0이 됐기 때문에 모두 다 그 값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그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따라서 자,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극대, 극소, 극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자, 이걸 여기다 디테일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런 극값을 다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 돼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잖아요. 4죠? 맞아요? 틀려요? 4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4점에서 극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3 나옵니다. 자, 0에서 3이니까 여기서 극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 대입하면 다시 4가 돼요. 극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y절편하고 극소가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죠. 멍청이처럼 그냥 1, 2, 3, 4, 5 까면서 하지 말란 얘기야. 자, 나중에 필요하면 x절편 나중에 체크를 해. 필요하면 체크를 해. 근데 보통은 x절편이 필요한 경우는 방정식
이나 알겠죠? 됩니까? 또는 부등식에서만 필요합니다. 최대 최소에서는 x절편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데 x절편이 뭐가 필요해? 필요 없잖아. 그치? 네. 이해할 수 있니? 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124페이지. 124페이지. 필수의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자, 보세요.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3차 함수는 선생님한테 배우기를 그 값을 가지면 무조건 2개 가져야 되는데 한 개 있는 경우는 없는데 3차 함수는 그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2개 존재하는 건데 아예 없거나 2개만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값이 2개 존재한다는 건 널 미분한 2차 도함수 2차이겠죠?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번 존재한다? 2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도함수의 판별을 0보다 크다고 두면 답인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그 값의 개수로 가야 돼요. Understand? 다시 그 값은 언제 그 값이 나온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도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그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3차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2차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야. Understand?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함수 fx의 도함수가 3a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3a죠?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판별이 0보다 크면 D가 0이 되는 값이 2개 존재한다는 거고 그 2개 모두 그 값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왜?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래프가 x축하고 2점에서 만나면 증가, 감소, 증가되니까 이 2점이 모두 그 값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짝수네요. 약분 판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2로 나누면 6 제곱하니까 36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3A 곱하기 15-3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판별이 0보다 크면 너는 이 fx가 f'x가 두 번 0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밑에 있는 설명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값의 개수로 그래프 개형 확인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필수의 19번에 2번은 그 값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판별만 바꾸면 되지.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꾸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두 개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하니까. 필수의 20번. 자, 야, 또 3차 함수가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는데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야?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극대 극소는 우리가 어떤 거 보고 찾는다 그랬죠? 도함수, 극값은 무조건 도함수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극대 극소 다 있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인 건데 저렇게 그려진다는 뜻인 건데 극소하고 극대가 되는 x 값이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큰 데 있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들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도함수가 위로 블록하죠? 0이 되는 지점 두 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두 지점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작게 나오고 1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끝났죠. 너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가 0보다 작고 너한테 1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크다면 반드시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근의 분리에서 배웠잖아요. 언제? 고등수학에서. 알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놓으면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야, 네 3차 함수가 극각 두 개일 때, 그러면 2차 함수, 너 미분한 게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번 0이 됐다는 건데 그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돼. 즉 근의 분리 이론인 거예요. 근의 범위가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범위를 확인할 때 우리 이때 사이값 정리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보다 작은 값 나왔고 1 대입해서 0보다 큰 값 나왔으면 이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야.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거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보니까 당연히 플러스 되면 반대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보다 큰 범위에서 반드시 또 한 번 0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f'-1이 0보다 작고 f'1이 0보다 크면 이 사이에서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2차다 보니까 다시 한번 0이 되는 값이 여기서 1보다 큰 범위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쌤 설명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요렇게 풀어라. 요렇게 풀어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천천히 생각해 봐도 필수예제 2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1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1번 설명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당황했죠? 여기 그냥 0으로 바꾸면 돼요. 0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거 나오고 0하고 1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사이값 정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나요? 필수예제 21번은 한 걸음 더 문제고 물론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루지 않겠다 했고 궁금하면 학원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이론까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6단원 이론과 6단원 이론은 그냥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 이론도 사실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6단원, 7단원 그냥 한 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수고들 많았어요.